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개발 김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직방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소개, 그다음에 수익 모델, 직방의 수익 모델, 직방의 성공 요인을 알아본 성공 전략, 그리고 직방의 차별화 전략,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국내 동향과 상황, 직방의 미래와 향후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 약간의 제 의견이 적었습니다. 직방은,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 환경이 더욱 나아지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오토의 대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 원래는 원룸 오피스텔로 이제 1인 2인 가구를 위주로 부동산 플랫폼을 시작했다가 아파트 서비스를 확장했고, 자체 데이터 랩을 통해서 유저들의 검색 패턴, 그다음에 과거 거래 내역, 부동산 실거래가, 매물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직방 회사 소개 간단하게 나와 있었고, 대표자는 안성우라는 대표고, 설립일은 2016,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됐고, 서비스 런칭일은 12년 1월에 모바일 앱으로 시작해서 13년에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16년에는 아파트 단지 서비스를 개시했고, 17년에는 비슷한 플랫폼인 호갱노노 우주등을 인수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195명, 투자처는 골드만삭스, 알투스 벤처스, 블루람 벤처스 등 해서 총 11곳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앱 다운로드 수가 생각보다 많이 서 저도 놀랐습니다. 2,900만 정도 되고, 현 중개 사무소가 4만 1,000개 정도가 되고, 거주민 리뷰 수가 23만 건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동산 대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방의 수익 모델은 부동산 임대인과 중개사무소, 소비자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해주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고, 수익은 공인중개소의 매물 광고, 그 다음에 등록비에서 발생을 하고, 소비자는 투명한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에게는 효율적인 마케팅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정보는 당연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이제 데이터 랩을 통해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랑 공인중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방의 사업 전략입니다. 직방은 초기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허위 매물을 최대한 없애고자라는 취지에서 허위 매물을 이제 잡을 수 있도록 순도 높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전 직원이 집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데 전력을 했었고, 데이터 기반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넘어서 정보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자체 데이터 랩을 통해서 맞춤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 시세 변동별로 볼 수도 있고, 교통에 따라서 시세 변동을 볼 수 있고, 학군에 따라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 요인인데, 허위 매물 퇴출과 보상 서비스로 일단 소비자들에게 가장 좀 신뢰감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중개 사무소가 이제 주요한 광고주이자 고객인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 사무소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직접 보상하는 등의 이제 고객 경험을 높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직방은 헛걸음 보상제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뭐 방문 전에 안심번호로, 그러니까 개인정보 노출을 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 쪽으로 전화를 해서 방문한다고 이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록을 가지고 직접 이제 공인중개사를 만났을 때 뭐 매물과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방 구조는 동일한데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고정적 뭐 계약 조건이 좀 다르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사에 이제 컴플레인을 고객센터로 해서 하면, 이제 그 공인중개사는 뭐 경고를 몇 번 준 다음에 바로 퇴출하는 그런 전략을 써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부분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직방의 차별화 전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방하고 다방을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 직방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방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출시된 연도를 보시면 직방이 2012년도 1월에 나왔고 다방이 2013년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거의 그 나이들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도 보시면 뭐 월세, 전세, 뭐 매매 뭐 거의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뭐 광고 모델이나 문구 같은 것도 거의 소비자를 좀 확 끌 수 있는, 그 당시에 좀 재미있는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제가 특별히 다방하고 직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어서 직방과 다방의 비교를 해서 차별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방과 다방은 공통점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부동산 통합 서비스라는 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매물을 취급한다는 점, 그다음에 허위 매물 광고 신고 및 사용자 보상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개사 5계명 준수 등 요건에 동의한 안심중개사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이점 같은 경우는 직방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정보, 분양 가격, 평당 가격, 주변 시세들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2015년도에 설립된 호객 노노라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해서 정보를 좀 더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다방 같은 경우는 중개도 물론 주 업무지만 주로 하는 서비스지만, 부동산 관리, 다방 프로라고 해서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인중개사만 회원가입을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 광고를 등록해서 여기서 수익을 주로 내는 구조였고, 그리고 임대 관리 플랫폼이라서 다방 방주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종합부동산 컨텐츠로 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방 허브를 또 출시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공실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다방 허브를 통해서 임대업 법인 사업자 대상 B2B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주로 다방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방과 이제 직접 그 앱을 통한 이제 비교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본 차이점입니다. 검색 필터 같은 경우는 직방은 거래 유형, 보증금, 뭐 월세, 방구조, 층수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보여지고, 다방 같은 경우는 거래 유형, 보증금, 관리비, 방 구조, 방 크기, 층수, 거래 종류, 추가 필터가 한 1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방은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다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쉽게 말해서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앱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 기능을 보시면, 직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물의 현장 투어 기능을 추가했고,
VR을 통해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주변 시설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있었고, 다방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물 정보에 구글 지도의 API를 통해서 로드뷰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API란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은 국내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이용자 현황은 2018년 1월에서 2월 기준 월 평균 930만 명이 이용하는 등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은 부동산 실수요자 및 투자자의 매물 검색 및 정보 채널을 널리 활용하고 있고, PC를 통한 이용자가 54%, 모바일 이용자가 33%, 중복 이용자가 13%로 아직까지는 PC 활용 비용이 높으나 모바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서비스가 매물 검색 기능을 앞세워서 플랫폼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데, 후발주자의 공격적 참여로서 점차 시장 경쟁이 좀 심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PC 이용이 더 많고, 네이버를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자리 잡으면서 부동산 정보 불균형이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되었고, 어느 오피스텔 등이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서 2030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발품을 팔지 않고도 앱을 통해서 정보를 찾고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 방을 고를 수 있어서 빠르게 방을 구할 수 있게 돼서, 이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임차인들도 플랫폼 시장에 진입을 많이 했고, 스마트폰 광고 등록과 고객 응대 등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공인중개사들도 플랫폼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중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쟁 심화로 인해서 허위 매물 등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플랫폼 운영 회사에서도 이를 주시하고 허위 매물 보상 제도와 중개사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는 중개사 같은 경우는 퇴출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아직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추후 기술 도입으로 해서 블록체인과 같은 전자문서화된 계약서를 보관하고 관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현황은 미국에서 1980년대 상업부동산에 대한 설계, 재무, 중개 부문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리테크, 리얼 에스테이트 테크놀로지 영역이 태동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이제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사업이 부동산 중개 부분에서 좀 적용이 되면서 대표적인 리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 시기에 성장을 하게 됐고, 현재는 프로테크라고 해서 부동산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으로서 2010년도 들어서 유럽 중심으로 등장한 신 리테크 분야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요소들이 결합된 것이 특징이고, 이는 영국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테크 주요 선도국은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국도 잠재적인 선도 국가로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선도국들이 정책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프로테크 산업을 간접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기업 간 협력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면서 프로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을 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재무부 토지 등기국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를 하면서
서드파티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을 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프롭테크 협회가 출범을 하면서 핀테크에 이어서 부동산 서비스가 이제 혁신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프롭테크 투자 건수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2011년도 에어비앤비, 2014년도 위워크 등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 부동산 플랫폼 활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플랫폼은 서비스 차별화, 비즈 영역 간의 연계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입니다.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선점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선도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 스타트업이 최근 성장하고 있고, 쿤로드 등 영국의 11개 신생 플랫폼 14는 주택 계약의 단수나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나 모기지 대출 등을 제공하는 레지던스 금융 기업들과 연계해서 플랫폼 이용자들을 타겟팅하는 통합 서비스화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진로 같은 경우는 모기지 대출 신청자가 거주 지역, 희망 대출 금액, 그다음에 연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따라서 금융회사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플랫폼은 향후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 기술을 통해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상시연 앞에서 말씀드린 직방이나 다방처럼 VR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부정확한 정보 전달의 문제나 방문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투명성을 강화되는 전자거래 원장을 사용을 하면 디지털 장부라든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거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응용 가능한 차세대 프롭테크 기술로 이제 부합을 시키면 추후 부동산 플랫폼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드린 미국 대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진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같은 경우는 2011년도 8월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2017년도 매출액은 10억 8천억 불, 2017년도 6월 평균 환율 기준으로 1조 2,200억 원 정도 되고, 월 사용자는 1억 8천억 명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이번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인터넷 마켓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좀 이용하게 됐는데, 진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진로 그룹 내 이제 그다음에 트룰리아 등 6개의 부동산 관련 전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부동산 수요자에게 관심 대상이 되는 거래 물건의 최적 주택 가격을 제공하고, 자료의 공신력 및 사이트 방문객 규모를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광고를 수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림 1에서 보시다시피 진로 주가와 사용자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엄청나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가가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2에서 보면 진로 사업구조 같은 경우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광고 수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임대업,
건설 광고 수익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가 직접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사람의 입력을 이제 하면 알고리즘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찾아준다고 했는데, 대부업 광고 수익이 8%, 그 다음에 기타 일반 광고주 수익이 6% 정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방의 미래 전략입니다. 직방이, 매출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매출 증가율이 25.3%,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0%로 떨어졌고, 2019년도에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원래 기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이제 의문이 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개사를 통한 광고비가 주요 매출인데, 허위 매물로 인해서 퇴출이 18년도 대비 19년도에 3배 이상 많아지고, 아파트 중개권에 대한 광고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PC 이용자들 주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네이버 부동산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금 아마 좀 뼈를 깎는 매출에 있어서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저렇게 매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대응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플랫폼 개발 인력을 증원 중이라고 합니다. 향후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계속 투자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직방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매출이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제 놓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인데, 지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앞으로 2030은 부동산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최대한 서울 경기 쪽에 최대한 싼 매물들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종잣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막 이제 사회에 진입한 사회 초년생들은 사실 요새 대출 받기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8월에 본 뉴스 기사인데, 인천에서 빈집을 LH에서 그 빈집을 자기네들이 사서 안에 있는 수리를 싹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이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임대를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직방이 한 번 더 좀 크게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투자금 일부를,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내용의 지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방이 나서서 투자금 일부를 조금 저런 빈집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차피 월세나 오피스텔을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른 임대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